오늘은 발바닥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족저근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은 내디딜 때 통증이 심하신가요? 몇 발짝 걷다 보면 또 괜찮아지죠. 대부분은 발 뒤꿈치 안쪽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는 많이 써서 찢어지거나 뻣뻣하게 굳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찢어져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는 따뜻한 족욕, 의료용 깔창,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뒤꿈치가 아프면 다 족저근막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족저근막에 문제가 생긴 것과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스터 신경증후군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법으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내원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발 뒤꿈치에 뾰족한 뼈 조각이 있으면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데 저는 뼈 조각이 없는데 족저근막염인가요? 발끝에 골극뼈 조각이 자라나기도 하지만 뼈 조각과 족저근막염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학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갑자기 운동량이 많아지거나 오래 걸으면 발생한다는데 같이 운동한 친구는 괜찮은데 왜 저만 그런가요? 무리한 운동, 비만, 오래 걷기, 평발, 불편한 신발 등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 자세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발바닥에 너무 많은 부하가 실리게 되면 발의 아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발에는 3개의 아치가 있는데 이 아치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지면을 디딜 때 충격이 분산되어 발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을 지지하는 인대들과 발바닥을 구성하는 내재근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평소 잘못된 습관, 신발, 자세 등으로 이 근육들의 기능이 약해진다면 아치를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발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 저에게 필요한 운동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엉덩이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발의 아치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무릎과 고관절은 안쪽으로 내외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골반은 전방 경사가 됩니다. 걷기 위해 다리를 뒤로 보내야 하니까요. 평소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걸을 때 발에 무리가 가게 되면 아치는 더욱 밑으로 내려오고 무릎과 고관절은 더 많이 내외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걷는 습관이 계속된다면 발의 아치가 점점 무너지고 족저근막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햄스트링 운동입니다. 근막은 발바닥부터 종아리, 햄스트링 그리고 허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발바닥 마사지만 해서는 족저근막염이 안 낫고 계속해서 재발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발 마사지와 함께 햄스트링, 엉덩이까지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주사 맞는 주기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사는 2-3개월의 간격으로 맞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담당의와 상의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운동 시작합니다. 클램쉘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과 같이 바닥에 옆으로 누워주세요. 고관절은 45도, 무릎은 90도가 되게 굽힙니다. 이 자세에서 발 뒤꿈치는 붙인 채 한쪽 무릎만 위로 올려줄 거예요. 발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반복할수록 엉덩이 근육의 텐션이 느껴지실 거예요. 운동이 되려면 횟수도 중요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횟수는 조금씩 늘려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종아리 비복근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비복근이 긴장하면 족저근막을 잡아당기게 되고 족저근막에 무리가 갑니다. 일상생활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양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벽을 보고 섭니다. 왼발을 앞으로, 오른발을 뒤로 뺍니다. 이때 발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고 11자가 되게 합니다. 왼쪽 무릎은 굽히고 오른쪽 무릎을 펴니다. 벽에 손을 대고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종아리 비복근의 텐션이 느껴지시죠? 허리와 어깨는 힘이 들어가지 않게 골반으로 미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발을 바꾸어 교대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양쪽을 한 세트로 해서 총 5세트 해줍니다. 같은 자세에서 양쪽 무릎을 다 굽히고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이는 가자미근을 스트레칭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쪽을 한 세트로 해서 총 5세트 해줍니다. 이번에는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입니다. 계단에 발 앞꿈치만 올려놓고 섭니다. 계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두꺼운 책으로 하셔도 됩니다. 난간이나 벽을 잡고 발 뒤꿈치를 밑으로 내립니다. 아킬레스건이 당기는 걸 느끼실 수 있죠? 10초간 늘려주고 다시 돌아옵니다. 사진과 같이 한쪽 발씩 번갈아가며 하셔도 됩니다. 수시로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족저근막을 마사지해 보겠습니다. 발가락을 뒤로 당깁니다. 발바닥에 굵은띠가 느껴지시죠?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주무르거나 위로 밀어줍니다. 발에 열감이 많아 힘드시다는 분들, 공이나 손 대신 시원한 캔음료를 가지고 마사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중년의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 40, 60대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모든 질병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틈틈이 건강 챙기기. 오늘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